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N 뉴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밀양댐 등 가뭄 현장과 통영 지역 수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뭄 극복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남 지역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 총리에게 경남도의 가뭄 해소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밀양 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비 320억 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밀양시 초동면, 무안면 일대에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 및 벼농사지역 527헥타르의 근본적인 한해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로 쇠퇴해가는 농촌을 살리고 소도읍에 잠재된 지역 특성을 개발하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지난 2001년 개정됐는데요. 전북 진안군도 여기에 발맞춰 종합한방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홍삼 한방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시작한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진안군 이한기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홍삼 한방타운에서 나온 수익금은 진안읍 발전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은 200억 원을 지원받아 홍삼 한방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이한기 의원은 홍삼 한방타운이 진안군 관광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나 교육사업 추진은 부족했다며 사업의 본질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수익금만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더라도 진안군 전체 예산에 녹아들어가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지난 국민한테 쓰이는 돈 예산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따로 이게 2억 있지만 따로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예산 편성해갖고 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KDN 김경모입니다.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전 노선에 걸쳐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공항 이용객의 출입국 수속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입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는 심사관의 대면 없이 승객의 여권 및 바이오 정보를 통해 평균 12초 만에 출입국 수속이 이루어집니다. 대구국제공항의 출입국 수속이 한결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은 주민등록이 된 만 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비스 등록 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영흥면 소장골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석탄재와 석탄가루가 날려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3일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유 시장은 피해 발생 경위와 수습 상황 등 한국남동발전의 설명을 듣고 현장 방문과 소장골 주민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남동발전에는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유 시장은 한국남동발전은 영흥도 주민 입장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가 지난해 98억 원을 들여 옛 남원역 부지를 매입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활용 방안 등이 결정된 게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의 관문 역할을 했던 예전의 남원역입니다. 2004년 현재의 신정동 새 건물로 역이 옮겨진 이후 지금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오가는 통로 정도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12일 박문화 남원시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옛 남원역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 남원역은 남원시가지의 중심축에 있으며 구 남원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방안로원에서 구 남원역 만이총 교령산성으로 이어지는 시내권 역사 문화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고 도시의 이상도 바뀔 것입니다. 이환조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옛 남원역을 남원읍성 복원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화 거점 공간 창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 관계자는 상세한 사업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내부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옛 남원역은 남원성의 국문터로 정유재란과 동학 농민혁명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옛 남원역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DN 김경모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대교에서 101일간의 여정을 시작한 올림픽 성화봉송도 이제 막바지인데요.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에 입성해 내일까지 서울 곳곳을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성화봉송의 첫 주자는 2014 소치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에 참가한 박희진 전 국가대표가 나섰습니다. 서울 성화봉송 구간에는 정식 코스 외에도 서울로 7017과 한양도성, 북촌 한옥마을 등이 포함돼 소규모 봉송 구간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4일간 시민들과 서울 곳곳을 누빈 뒤 경기 북부 지역을 지나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로 향할 예정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9.9%로 2000년 집계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비경제활동 인구 또한 30만을 넘어섰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이 30만 1000명으로 전년 27만 3천 명보다 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이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2014년 8.0%, 2014년 9.0%, 2015년 9.2%, 2016년 9.8%, 2017년 9.9%로 2000년 책정 시작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이 대개 토익 800점을 원서 접수 기준으로 삼고 있고 현재는 토익 스피킹까지 초점을 두고 있어 취업준비생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일을 구하려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만 하다 언제 취직이 될지도 모르겠고. 2017년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3%를 넘었고 정부도 경제 정책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잡았으나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주력 산업인 탄소섬유 복합재와 3D 프린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친환경 미래교통 수단인 소형 전기자동차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개인 맞춤형 제품도 생산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3D 프린팅 기반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순수 자체 기술입니다. 컴퓨터카로 이름 붙여진 이 전기자동차는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는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기술원 오재하 박사 연구팀은 지난 2년간 연구 끝에 3D 프린팅 관련 기초기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3D 프린터가 그중 하나로 국내 최대 크기입니다. 연구팀은 독자 개발 기술로 자동차에 요구되는 강도를 유지하면서 차량 무게도 줄였습니다. 컴퓨터카는 프린팅에 49시간, 조립에 3일, 페인팅에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가 디자인한 자동차를 일주일이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그 있는 차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프린터를 만들다 보면 이제 디자인을 자기가 제공을 하고 그 디자인대로 자동차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초기 기술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디자인을 프린팅하기 이런 식으로 쉽지는 않고 여기는 안에 프린팅하는 공정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이제 다음번에 나올 것은 아예 도장도 안 하고 전체가 그냥 3D 프린팅 한 곳으로만 보이게 그렇게 지금 출력을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술원은 3D 프린팅 제조 기술이 확보됨에 따라 정밀기기와 우주, 항공, 자동차 분야의 정밀 부품 소재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서울시 강남구가 오는 21일까지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구에게 바른주차 계도기간을 갖고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강남구는 계도기간 동안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른주차 안내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올바른 주차 질서 준수를 안내합니다. 오는 22일부터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주차 차량은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적발 시 부정주차요금 1,800원, 견인료 승용차 4만 원에서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울산광역시의 문화와 복지, 안전을 위한 공공건물 인프라가 대폭 확대, 구축될 전망입니다. 올해 울산도서관과 울산안전체험관, 태화광 방문자센터 등 3개 공공시설물이 완공되면서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또한 지난해 12월 착공된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와 북부 소방서 등 5개 공공시설물도 본격 추진됩니다.
울산의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울산도서관은 오는 1월 준공됩니다. 또 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정착에 기여할 울산안전체험관은 오는 5월 준공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하수도 긴급출동 24시 운영을 통해 하수도 불편민원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하수도 긴급출동 24시는 하수도 관련 민원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1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해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왔는데요. 올해는 민원 처리 시스템 강화로 개인 하수도 문제 발생 시 CCTV 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net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